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방학기간 한시 운영에서 연중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해수면과 내수면에서의 통합 수상레저 안전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 등록 자격증인 탄소거래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정소담입니다. 노동법 전문가의 재능 기부로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연중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방학기간 한시 운영에서 연중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높아진 게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만 50세 이상인 관련 전문가 100명의 지킴이로 선발했으며 8월 재선발을 거쳐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겨울방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킴이를 뒀습니다. 그동안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컸던 점을 감안해 지킴이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중 운영 인원은 100명이고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방학 기간에는 300명으로 증원합니다.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에 활동한 지킴이는 178명으로 올해보다 100명 이상 적었습니다. 지킴이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지역에서 편의점, PC방, 주유소, 음식점 등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청소년 근로자와의 면담, 구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노동법 위반 사업장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발견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지방관서는 즉시 현장 감독을 나가 법 위반을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해수면과 내수면에서의 통합 수상레저 안전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각종 수상레저 기구의 안전기준과 사업장별 준수해야 할 안전대책 등의 내용이 자세히 수록됐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 약 400여만 명 가운데 총 36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가 7명, 부상자가 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상자 26명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이 안전의식 부족 및 정비 불량에 따른 것으로 해경은 분석했습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정부의 수상레저 활성화 정책으로 수상레저 활동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이 안전관리 지침은 2월 중 전국 17개 시도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전파돼 지역별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지침서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오는 6월 19일부터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근로자에는 일일 근로자, 계약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재택, 간해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속의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기업의 고용 형태 현황 추이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내년은 해당 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가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등록 자격증인 탄소거래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각종 단체에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해당 자격증은 향후 활용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교, 언론사, 각종 재단법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 배출권 거래중개인과 같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설해 운영 중이며 약 900여 명이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탄소거래 중개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나 교육 추진 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어 해당 자격증은 국가공인과 무관한 민간등록 자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탄소시장 거래 중개 수요 전망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자격증 발급단체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자격증을 이수하려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수 예정자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앞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 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4,24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기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면 무상보육에 대비해 입소 절차, 안전사고, 식품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시기별로 나눠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어린이집이 개원하는 3월에는 입소 절차의 공정성, 적정 자격을 가진 자의 보육 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4월에는 시간 연장 보육, 일방적 임시 휴원 등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5월에는 영유아 안전띠 착용 실태를 포함한 통학 차량 안전 운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8월에는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와 급식 위생, 조리사 채용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합니다.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12월에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안전장치 관리 실태, 소화기 비치, 화재 예방교육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충치 예방과 실인이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을 무료 지급합니다. 일반 가정, 보육시설,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을 지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는 적절한 교육과 함께 관련 물품을 배부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보건소마다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면 온 가족이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불소용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소는 치아 표면에 불소막을 만들어 세균의 효소작용을 억제하고 칼슘 등 무기질이 치아에 남아있게 해 초기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의 경우 치아의 껍질을 단단하게 하고 구강 내 세균 활동을 감소시켜 치아 뿌리 쪽 충치와 실인이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소 용액 양치는 매일 1회 이솔질 후 불소 용액 10ml 정도를 치아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머금고 있다가 뱉고 30분간 양치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남보건소 우상혜 씨는 매일 불소 용액 양치를 하면서 이솔질 습관도 기를 수 있고 불소 용액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어린아이의 경우 머금고 있다가 뱉을 수 있는 5, 6세 아동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기술력 향상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단국대 천안캠퍼스 다산링크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다산링크사업단과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 인력과 기술 정보, 장비 등을 공유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대학과 공사가 서로 협력해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직접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도내 525개 초등학교 4, 6학년 학생 30여 명이 참여 6명씩 5개 조로 나눠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에는 학교 500m 범위 안에 있는 경찰서와 파출소, 주민센터, 아동안전지킴이 집, 비상벨, CCTV 등 방범시설의 위치를 상세히 표시하고 성범죄자 거주지, 가로등 없는 곳,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우범지역도 담을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안전지도는 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종이지도로 만들어져 배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내 319개 초등학교가 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525개 학교로 참여 학교가 늘어났고 안전지도 제작 학교에는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당 60만 원가량이 지원됩니다. 산림청은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인목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벌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댐빈 등으로 전국에서 27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인 소유 나무는 국가에서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아 늦게까지 방치되는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긴급벌채 지원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1헥타르 면적 이상이나 100그루 이상의 피해를 신고하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태풍 등으로 인목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미 피해를 보고도 벌채나 복구를 하지 못한 산림을 소유한 개인 산주는 담당 시군 산림부서에 피해 신고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뜻에서 23년 만에 이름을 기상기후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9년 국립중앙관상대로 출범한 기상청은 1981년 중앙기상대로 명칭이 한 차례 변경됐습니다. 1990년 기상청으로 승격하면서부터 현재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감시까지 포괄하는 현재 업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상기후청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했으며 기상청의 명칭 변경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명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탄소 배출량 추적 등의 정보를 생산해 환경부의 국가기후 변화 대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이 날씨 예보만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름이 바뀌면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여러분은 블랙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정전의 영어식 표현인데요. 여름이나 겨울철 전력 예비율이 몇 %에 불과하므로 갑자기 한파가 들이닥치면 전력 사용량이 전력 예비율 이상으로 증가해서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정전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전 대비 요령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불시 정전에 대비해 가정 내에 손전 등 비상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기기기, 특히 전열기, 난방기, 에어컨 등의 과부하 사용은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동시 사용을 자제하시고 별도의 전용 회로를 구성 또는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십시다.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를 설치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전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가정집에서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두며 옥내 주택용 분전반의 누전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옥내에 전기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공사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이웃집과 같이 정전이 된 때에는 대부분 한전 선로 고장인 경우로 신속히 복구되나 사고의 유행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선로 및 전기 설비의 고장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정전이 된 때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조명이 꺼지거나 운행이 중지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구조 요청하시고 임의 탈출을 절대 시도하지 맙시다. 불시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가 재공급되면 가전제품 하나하나마다 플러그를 순서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하는 것이 과전류에 의한 손상 방지가 가능합니다. 추운 겨울밤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춥고 어두운 시간이 시작될 텐데요. 요즘 기름 난방이나 가스 난방보다 전기 난방이 경제적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 정전 대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